안녕하십니까. 사주 이야기 84번째. 오늘은 육친편 재성, 편재, 정재의 작용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육친편 중에서 재성편 첫 번째 시간으로 재성이 어떤 것이고 어떤 작용력이 있는지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라는 얘기는 이게 재물재자죠. 그러면 제가 뭐라는 거는 어느 정도 눈치는 채셨죠. 사주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이 재일 겁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 재가 뭐길래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끄는지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재는 편재하고 정재가 나눠졌다는 얘기죠. 일간인 내가 극한 오행을 재라고 그럽니다. 즉 일간인 내가 물이다 그러면은 물이 불을 끄죠. 내가 극하니까 불이 재성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불이 일간이면은 불이 쇠를 녹이니까 쇠가 재성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일간이 내가 극하는 오행을 재성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음양이 같으면 편재, 음양이 다르면 정재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재가 무엇인지 또 알아보도록 하죠. 자, 재가 뜻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뜻이 있는지 알아보자고요. 첫째는 가정적으로 아버지하고 숙부를 뜻합니다. 숙부는 아버지 형제간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버지 형제간을 뜻한다는 얘기죠. 보통 편재를 아버지로 뜻하죠. 그러나 사주에 편재가 없으면 정재도 아버지로 볼 수 있다는 거 아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남자한테 가장 중요한 이성 배우자가 된다는 얘기죠. 이성 배우자. 정재는 본처, 그 다음에 여자친구, 이성을 뜻한다는 얘기죠. 편재는 첩, 다른 여자친구 이런 걸 뜻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편재가 나눠졌지만은 또 사주에 정재는 없고 편재만 있다 하더라도 이 편재를 본처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남자에게는 이성 배우자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여자분에게는 시어머니를 뜻합니다. 시어머니. 왜 시어머니냐? 여자분한테 관이 있죠. 관이 뭔가요? 남편이죠. 남편이라는 얘기죠. 남편을 생해주는 오행이 뭐죠? 재성이 관을 생하죠. 그래서 관 입장에서 보면 재가 인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재가 관을 생해주니까 그래서 남편을 생해주는 남편의 인성, 바로 어머니라는 얘기죠. 남편의 어머니. 재가 남편의 어머니가 된다는 얘기죠. 여자 사주에서. 그래서 남편의 어머니는 여자한테 바로 시어머니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를 보고 여자분의 고부 갈등이라든가 시어머니의 그 성향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참고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음으로 사회적으로는 재물을 뜻한다는 얘기죠. 가장 중요하죠. 재물을 뜻하죠. 편재는 큰 재물, 한탕, 그 다음에 정재는 정당한 월급이라든가 작은 재물 꼬박꼬박 받는 재물을 뜻하는데 이 역시 정재도 많다 보면은 강하다 보면 편재하고 똑같아진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가 재물을 의미하고 있다는 얘기죠. 또 재는 재테크, 투기, 투자를 뜻하기도 합니다. 어떤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어떤 부분도 있지만은 보편적으로 재가 뜻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재가 너무 많아도 탈, 너무 적어도 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재가 너무 태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너무 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보자고요. 일단 재가 태가하게 되면은 일간이 약해지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일간이 극하는 오행이 재죠. 근데 이 재가 많다 보면 일간이 극하는 오행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연 일간 힘이 빠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간이 약해지게 돼 있죠.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거의 그렇다는 얘기죠. 내가 극하다 보면은 힘이 빠게 돼 있으니까. 그럼 일간이 약하다 보면은 재라는 거는 내가 힘이 강해가지고 놓치지 않고 꼭 쥐고 있어야 내 재물, 내 여자가 되는데 일간의 힘이 약하게 되면은 이걸 질 수 있는 힘이 약해가지고 자꾸 놓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라는 거는 내가 극해야 되는 오행이기 때문에 내가 쥐고 힘이 있어서 쥐고 좌지우지하면서
내 의지대로 가야 되는데 재가 많다 보면은 내가 힘이 약해져서 거꾸로 된다는 얘기죠. 쟤한테 휘둘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남자는 제가 이성 배우자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성 배우자한테 휘둘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공처가가 된다든가 또 아니면은 이성과의 인연이 내가 지킬 수 있는 힘이 약하다 보니까 인연이 길게 못 가는 그런 현상도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되니까. 그래서 결혼을 하고도 이혼, 재혼 수도 있고 아니면 공처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고, 여자는 거부 갈등. 제가 관의 인성이니까 시어머니라고 그랬죠. 시어머니가 나한테 부담이고 무서운 존재가 되다 보니까 시어머니 거부 갈등 중에서 며느리가 당하는 형국이죠. 그래서 거부 갈등 중에서 시어머니한테 당하는 형국. 그 다음에 재물. 재라는 건 재물이죠. 마찬가지로 재물을 질 수 있는 힘이 약하다 보니까 재물이 자꾸 새 나가고 자꾸 재물한테 휘둘리다 보니까 굴곡이 많다는 얘기예요. 운기에서 일간에게 힘을 주는 운기를 만나면은 재물을 좀 만졌다가 여기에 나가버리면은 재물이 또 새버린. 그러니까 재물 굴곡이 돌아갔다 나갔다 하다 보니까 굴곡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물은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묘하게 이렇게 재가 사주에 많으신 분들 보면은 재물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재물 욕심 내면 안 됩니다 얘기하지만 내면서 투기, 한 방을 노린 투기라든가 위험한 투자를 선호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상당한 큰 재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소주가 있는 사주가 제가 태가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많겠지만 보편적으로 이러한 성향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제가 태가면 어떤 경우가 일어나냐? 비슷한 성향이 나타나지만은 사주에 제가 약하면은 사주가 약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요. 물론 사주가 약하면서도 제가 태어간 경우도 있지만은 내가 극하는 오행이 없다 보니까 사주에 어느 정도 힘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힘은 있는데 본인이 지어야 될 재가 사주에 없다는 얘기예요. 힘은 넘쳐나는데 자, 재만 있으면 내가 다 지킬 거야 했는데 사주에 재가 없어요. 그러면 이 재를 찾아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게 되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하고 경쟁을 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자, 남자는 이성 배우자 굴곡이 생긴다. 아까 앞에서 똑같죠. 근데 요거는 사주에 재가 없다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경쟁을 하면서 이성을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배우자 이성 굴곡이 있다는 얘기예요. 뺏기면은 내 것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여자는 거부 갈등이 있죠. 거부 갈등은 앞에서는 시어머니가 나를 극하는 형국이지만 여기는 본인이 시어머니를 극하는 형국이다 보니까 반대로 거부 갈등 중에서 시어머니가 당하는 형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물 역시 마찬가지다는 얘기죠. 사주에 내가 지킬 힘이 넘쳐나는데 재물이 없어요. 사주에. 그러면 재물 찾아서 산만리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재물을 발견했으면 그 재물을 다른 사람도 차지하려다 보니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재물 굴곡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묘하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주에 사주에 재가 약하다 보면 마찬가지로 재물 욕심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리를 하다 보면 재물흉이 생기고 군비쟁제라는 거는 재물 하나 가지고 여러 사람이 쟁탈전을 벌어져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형국이 재물이라든가 이성 문제도 마찬가지다는 얘기죠. 이성이나 재물을 하나 가지고 여러 사람이 쟁탈전을 벌이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재물은 배우자운이 약해지게 마련이다는 얘기죠. 아셨죠? 자, 그러면은 사주를 보면서 더 깊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주를 먼저 볼까요? 경자년 신사월 정묘일 갑진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자,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선 오행의 분포를 먼저 볼까요? 본인 정화는 작은 촛불로 태어났네요. 여린 촛불. 자, 연간의 경금은 큰 쇠, 무쇠 같은 쇠, 자수 작은 물, 신금 작은 쇠, 사화 큰 불, 유금 작은 쇠, 갑목 큰 나무, 진토 큰 흙, 광활한 흙, 축축한 흙이 되겠네요. 자, 사주의 오행은 골고루 갖춰 있는 것 같죠? 골고루 갖춰져 있고, 육친 한번 볼까요? 육친.
경금, 연간의 경금은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제. 자수는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 신금은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제. 사화는 나하고 같은 오행, 음양이 다르니까 겁제. 유금,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제. 간목은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 진토,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 이렇게 육친도 형성되어 있네요. 사주에 세기운이 제법 좀 많죠. 이게 재성으로 잡혀 있네요. 자, 이렇게 오행과 육친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사주를 파악하기에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본인 정화가 사화월에 태어났네요. 사화월은 여름이죠. 여름은 불의 계절. 그래서 나와 같은 오행 등령을 했네요. 등령을 했고, 자, 사주의 강약을 파악하기 위해서 정화의 내편 한번 찾아보자고요. 내편은 같은 불이나 아니면 나무가 내편이 되겠죠. 먼저 불을 찾아보자고요. 불은 월지의 사화 큰 불이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죠. 그리고 다른 데를 보니까 없고 지장간에도 없네요. 그 다음에 나무를 찾아보자고요. 나무는 시간에 큰 나무 간목이 나한테 힘을 보태는 형국이죠. 그리고는 없고 지장간 진토 안에 을목이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이렇게 사화와 간목이 네 편이고 나머지 큰 흙, 진토, 유금, 작은 새, 신금, 작은 새, 경금, 무쇠같이 큰 새, 자수, 작은 물, 이렇게 남의 편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내 편보다 내 힘을 빼간 오행들이 많아서 사주가 약해졌네요. 좀 더 깊이 보면은 이 간목 있죠. 시장에 있는 간목은 큰 나무죠. 큰 나무, 소나무 뭐예요? 이런 나무인데 이 정화는 여린 촛불이란 얘기예요. 촛불 아니면 모닥불 정도. 작은 불인데 이 작은 불에다 이 큰 나무 던져주면 어떻게 되나요? 타나요? 목다식 되죠. 목다식. 그래서 자칫하면 이 불이 꺼지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간목은 도움이 안 되네요. 여기 사화한테 던져주면 상당히 불이 잘 탈 때 돼요. 이 사화는 큰 불이라 이 간목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작은 불은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이 간목은 나한테 도움이 안 되네요. 그러면 유일하게 사화만 나한테 도움이 되네요. 현재는. 그래서 용신이 되겠네요. 용신. 근데 이 사화도 지금 보면은 힘이 상당히 약한 상태예요. 남의 생조를 받으면 활활 타오를 텐데 남의 생조도 없다는 얘기야. 이 간목은 너무 멀어서 생조를 못 받고 주변에 보면은 자수, 냉한 물이 흘러가서 내 열기를 뺏어가지고 가고 있고 경금, 신금, 유금도 냉한 기운이 있어가지고 사화가 상당히 열기를 많이 잃어가지고 힘을 잃었네요. 결국 경금의 힘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 그런 사화다 보니까 사화도 역시 힘을 잃어서 사주가 매우 신약한 사주가 됐습니다. 이렇게 신약한 사주가 됐고 이 사주에 보면은 쇠들이 상당히 많죠. 쇠들이 많다 보니까 이 쇠로 인해서 또 토생금까지 받다 보니까 이 쇠로 인해서 사주가 약해져서 신약해져서 이런 거를 죄다 신약한 사주라고 그랬다는 얘기죠. 자, 사주에 재가 상당히 많아요. 재가 많으니까 좋다? 그거 아니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일간이 힘이 있어야 사주에 힘이 파워가 있어야 이 재물을 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안 놓치고 내가 내 의지대로 지면서 좌지우지할 수가 있는데 일간이 약하다. 사주가 약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 재물한테 휘둘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재물이 나한테 부담이 되죠. 병이 됐다는 얘기예요. 병이.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절대 재물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재물을 쫓아가게 되면은 재물한테 거꾸로 휘둘려 가지고 상당히 공고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사주가 강하면은 저 재물이 내 재물이 되는데 약하다 보니까. 이런 사주들은 그래서 따박따박 월급을 받다든가 고정적인 안정된 재물이 들어오는 일을 해야 안정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를 보면 간목 보이시죠? 이게 정인이죠? 이거를 시상 정인격이라고 합니다. 정인격은 학문, 자격증,
전문성을 갖고 가거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요거를 따라가야 되니까. 근데 이 사주의 주인공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업만 했다는 얘기예요. 상업, 장사 이런 쪽으로. 그래서 이분은 백전백패를 하셨어요. 그래서 빈털터리가 되신 분인데 물론 운기도 신사, 이모, 개미, 갑신, 을류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하죠. 갑신, 을류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운도 불리하지만은 사주 원국 자체에서 이렇게 재다 신약이 되다 보면은 재물을 쫓아가면은 상당하게 피곤하게 산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사주에서 보면은 이 제가 나한테 부담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악처주의, 공처가 사주가 된다는 얘기예요. 왜? 재물하고 똑같이 부인, 배우자를 내 손으로 쥐었다 폈다 못하다 보니까 그 배우자한테 휘둘리게 돼서 내 의지대로 못 가다 보니까 배우자한테 종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주가 강해야 재물도 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져가지고 사주에 많은 재물을 질 수 있어서 재물은 좋은데 이렇게 일간이 사주가 약하게 되면은 절대적으로 재물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네요. 아셨죠? 자, 이 사주도 한번 볼까요? 임술년, 기유월, 개해일, 개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자,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를 먼저 알아볼까요? 개수는 작은 물이죠. 그러면 이 개수도 작은 물이 되겠네요. 자, 연간의 임수는 호수같이 큰 물, 바다같이 큰 물, 술토는 광활한 대지, 큰 흙이 되겠죠. 기토 작은 흙, 유금 작은 쇠, 해수 역시 호수같이 큰 물, 바다같이 큰 물. 그러면 이 해수도 호수같이 큰 물, 바다같이 큰 물이 되겠네요. 사주에 큰 물, 작은 물이 합쳐져서 물기운이 상당히 많이 보이죠. 보이지 않는 오행은 불하고 나무가 안 보이네요. 물론 불은 술토 안에 지장간에 조그마한 불, 정화, 그 다음에 나무는 해수 안에 간목, 해수 안에 간목이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육친도 한번 볼까요? 육친. 임수는 나하고 같은 오행, 음양이 다르니까 겁재. 술토는 내가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기토 역시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 유금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 해수 나하고 같은 오행, 음양이 다르니까 겁재. 그럼 이 해수도 겁재가 되겠죠. 개수는 나하고 같은 오행, 음양이 같으니까 이거는 비견이 되겠네요. 예. 육친 중에서 비견 겁재가 물기운이 상당히 많은 사주가 되겠네요. 사주 지장간에만 있는 불은 내가 극한 오행이니까 재성. 그 다음에 나무는 내가 생해준 오행이니까 식상이 되겠죠. 예. 이렇게 오행과 육친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사주로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작은 물 개수가 유금월에 태어났네요. 유금월은 가을이죠. 가을은 쇠의 계절, 나를 상하는 계절이니까 등령을 했네요. 등령을 했고 사주의 강약을 파악하기 위해서 개수의 내편을 찾아보자고요. 내편은 같은 물이나 아니면 쇠가 내편이 되겠네요. 그죠? 자, 먼저 물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내편 중에서 물. 연간의 임수가 내편이 되겠네요. 힘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일지의 해수 큰 물이 나한테 힘을 주고 있고, 시지의 해수 역시 큰 물이 나한테 힘을 주고 있고, 시간의 개수도 나한테 힘을 주고 있네요. 물기운이 상당히 많죠. 이렇게 같은 물들이 힘을 주고 있고, 쇠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쇠는 나한테 힘을 주는 유금이 나한테 힘을 주고 있네요. 그리고는 없고 술토 안에 신금 정도가 암장돼 있어서 힘을 주고 있는 그런 형국이네요. 상당히 나한테 힘을 주는 오행들이 많죠. 그래서 사주가 상당히 신강해질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자, 이 기토는 나를 극한가요? 이 많은 물에 쓸려 내려갈 뿐더러 이
유금을 갖다 생하는 그런 구조가 돼서 관인상생이 돼서 간접적으로 내 편이 됐네요. 그죠? 그러면 이 술토 혼자 이 많은 물을 마근이라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런 형국으로 얘가 용신이 되면서 사주는 아주 최강사주가 됐네요. 최강사주. 그죠? 이 용신 술토도 거의 이 많은 쓰나미, 물이 이 정도면 쓰나미거든요. 쓰나미가 몰려오니까 거의 무너지기 일부 곤죽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고군분투하고 맞고 있지만 용신이 너무 약한 형국이 됐습니다. 자, 이 사주에서 재성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재성이라고는 재물이라고는 술토 안에 정화 하나 있죠. 요게 지금 살아있다고 봐야 되나요? 거의 꺼졌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이 코딱지만한 작은 불 하나를 가지고 이 많은 물들이 서로 불을 차지하려는 형국이다 보니까 군비쟁제가 상당히 심한 사주가 됐어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던 사주의 재성이 너무 태악하게 되면 이렇게 재물운이 없다는 얘기예요. 재물하고 인연이 없고 또 이 재가 바로 여자죠. 배우자. 역시 배우자 하나를 놓고 여자 하나를 놓고 이 많은 물들이 서로 차지하려는 형국이다 보니까 여자도 군비쟁제가 돼서 경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재물은 배우자운이 매우 약해진 사주가 됐네요. 그러면 이런 사주들은 재물을 쫓아가면 앞에 사주는 죄다 신약이어가지고 재물을 쫓아가면 안 되지만 이 사주는 재물운이 너무 약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주도 재물을 쫓아가면 백전백패라는 얘기예요. 운에서 재물 하나, 불 하나 뜨게 되면 운에서 들어오게 되면 어딘가는 불 들어오면 이 물들이 다 달라들어서 다 꺼버린다는 얘기예요. 서로 차지하려다. 그러니 재물운이 매우 약해서 이런 사주들은 재물을 쫓아가면 안 돼요. 이런 사주도. 바로 학문, 공부로 승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사주 강하죠? 사주가 강하면은 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남하고 경쟁 좋아하고 이렇게 비겁이 많다 보니까 사주가 강하고 지기 싫어하고 경쟁 좋아하고 그러니 학문으로 집중하면은 학문에서 그 경쟁을 좋아하다 보니까 학문성이 좋아지고 또 관인상생돼 있죠. 관인상생돼 있으니까 공부빨 좋고 그 다음에 물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머리 회전도 좋고 이런 형국이다 보니까 이런 사주들은 학문으로 승부를 하면 좋은데 환경이라든가 또 공관적 또 가족력 이런 것 때문에 학문을 못하게 되면은 상당히 공고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재물운이 약하니까. 그래서 무조건 재물운이 약하니까 이 사람은 못 산다. 그게 아니라 자기의 이런 사주에 나타난 학문성으로 가야 이분은 재물 안정, 직업 안정이 되는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절대적으로 재물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배우자운이 약한 거는 기정사실이죠. 배우자가 아까 얘기한 대로 불이죠. 불이 거의 꺼트려져 있고 보면은 배우자 자리가 일지죠. 그 다음에 시지하고 해해 자영살이 있네요. 배우자 자리 자영살. 그 다음에 이 해수가 상처살이 되겠네요. 연지에 방합을 찾아서 신유술이죠. 방합을 찾아서 뒤에 있는 글자가 상처살이 되죠. 해수. 술 다음에 헬과 오니까 상처살이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간여지동 위아래가 일간하고 같은 오행이 지지에 있으면은 이거를 간여지동이라 하죠. 그래서 이러한 간여지동까지 하다 보니까 배우자운도 매우 약한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배우자운을 약하게 하는 살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배우자운이 약하다가 아니라 이렇게 흉한 배우자운 살이 있으면은 배우자 성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불, 육진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불이 어떤가. 이 사주는 불이 꺼져 있기 때문에 이런 살들이 강하게 작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배우자운이 약한 사주가 됐습니다. 재물운도 약하고요. 그래서 이 사주는 학문으로 승부해야 될 사주가 됐습니다. 아셨죠? 자, 마지막으로 이 사주도 한번 볼까요? 경인년, 무자월, 기해일, 기사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를 먼저 볼까요? 본인이 기토 작은 흙으로 태어났네요. 그러면 시간에 있는 기토도 작은 흙, 연간에 있는 경금은 큰 쇠, 무쇠같이 큰 쇠, 임목 큰 나무, 무토 광활한 대지 큰 흙, 자수 작은 물,
해수, 호수같이 큰 물, 바다같이 큰 물. 사와 큰 불. 이렇게 오행이 형성되어 있네요. 오행 중에서 빠진 건 없죠. 자, 육친도 한번 볼까요? 육친. 경금은 내가 생겨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 임목, 나를 극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무토는 나하고 같은 오행, 음양이 다르니까 겁재. 자수는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재. 해수 역시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이거는 다르니까 정재. 기토 나하고 같은 오행, 음양이 같으니까 비견. 사와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 이렇게 오행과 육친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사주의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본인 작은 억 기토가 자월에 태어났네요. 자월은 겨울이죠. 겨울은 물의 계절이죠. 물은 내가 극하는 계절, 힘이 빠지니까 실령을 했네요. 실령을 했고, 자, 기토, 작은 흙의 내편 한번 찾아보자고요. 내편은 같은 흙이나 화생토에 해주는 불이 내편이 되겠네요. 먼저 흙을 찾아보자고요. 흙은 시간에 작은 흙 기토가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고, 그 다음에 무토 큰 흙이 나한테 힘을 보태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건 없죠. 물론 지장간, 임목안의 무토, 해수안의 무토, 사화안의 무토가 지장간에 암장되어 있기는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불은 어디가 있나요? 불은 시지에 사화가 큰 불이 있죠. 그리고는 나와 있는 거 없고 임목안에 병화가 암장되어 있는 형국입니다. 이렇게 기토, 무토, 사화, 그 다음에 지장간의 무토와 병화가 내 편이 되고, 남의 편 한번 보자고요. 남의 편은 해수는 호수같이 큰 물, 그 다음에 자수 작은 물, 경금 무쇠같이 큰 쇠, 임목 큰 나무가 남의 편이 되다 보니까 일단 사주에 내 편보다는 남의 편의 힘이 좀 강해서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이 사주에 보면은 상당히 물기운이 제법 많아요. 해수, 자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과 작은 물이 합쳐져 가지고 그 다음에 금생수를 받고 있어서 물이 상당히 강해졌고, 이 사화를 보자고요. 사화는 나무의 생조를 받아야 불이 활활 타오르죠. 근데 불이 없고 바로 옆에 큰 물이 바로 직격탄으로 때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해충으로. 그러다 보니 이 불이 꺼져버렸다는 얘기예요. 내 편이 또 하나 없어져 버렸죠. 물이 상당히 왕한 이 사주에서 상당히 물이 병인 그런 사주가 됐어요. 왕에서. 자, 그러면 이 사화는 꺼졌고 이 무토는 나한테 힘을 주고 있나요? 아니죠. 바로 옆에 있는 경금을 생하고 있네요. 큰 쇠를 생하다 보니까 일간은 나한테 힘을 주지 못하는 그런 형국이라는 얘기죠. 얘는 비견이지만은 겁재지만은 남의 편이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사주에 강에서 흉한 쇠를 갖다, 쇠가 흉한데 이 흉한 녀석을 또 본인이 생하고 있어서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 적이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무토는. 그래서 이 사주는 무토, 사화는 꺼지고 무토는 쇠를 생하면서 간접적으로 물을 생해버리는 아주 흉한 존재가 돼버려서 무지무지하게 약한 사주가 돼버렸네요. 기토 하나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사주의 병이 물이에요. 물이. 자, 그래서 이 물을 갖다가 죽기 살기로 사화가 말려주는 것도 아니고 이 무토가 큰 흙으로 이거 막아주면 좋을 텐데 못 막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임목 하나가 죽기 살기로 이 물을 갖다 빨아먹고 있는 용신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용신이 됐고 사주가 신약해졌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물이 병이 됐다는 얘기죠. 물이 바로 뭐죠? 재성이다는 얘기예요. 재물. 여자분이시니까, 자, 이게 또 고부 갈등이라고 그랬죠? 시어머니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분이 시집 와가지고 평생을 갖다가 시어머니 모시면서 고부 갈등, 시어머니한테 상당히 구박을 많이 받고 살아오셨던 사주가 됐어요. 그래서 이 제가 여자분한테는 고부 갈등도 된다는 얘기죠. 이 임목이 관이죠. 남편이 용신이라고 하지만은
이 물을 워낙 많이 먹다 보니까 거의 습목이 돼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는 그런 형국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인목이 용신이다 그래서 남편복이 좋다고 보시면 안 돼요. 이 질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 물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습목, 그리고 이 나무에게 물의 생조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적당한 물을 줘야 되는데 너무 많은 물을 여기다 공급되다 보니까 나무가 오히려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물이 뭐죠? 재성으로 이 관한된 어머니가 됐다는 얘기죠.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 과잉보호하다 보니까, 넘치다 보니 남편을 과잉보호하고 사랑을 넘치게 주다 보니까 나무가 죽어가는 형국이다 보니까 어머니가 문제가 됐다는 얘기죠. 며느리한테도 이게 거부 갈등으로 이어지고, 그러니까 시어머니한테 상당히 당하는 형국이죠. 그리고 재물운도 상당히 약하죠. 제가 나한테는 흉신이 되니까, 부담이 되니까 재물을 지는 힘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물운도 약한 그런 사주가 됐네요. 그리고 사회충, 여기에 부부궁하고 충이 있고, 요런 게 또 부부운을 약하게 하는 그런 형국도 되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분한테는 이런 체가 시어머니 고부 갈등도 말씀드린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네요. 아셨죠? 자, 어떻습니까? 오늘 재성 첫 번째 시간으로 재성이 과할 때하고 약할 때의 흉작용, 작용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